bas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네, 떡님말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3월 25일, 자, 저녁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이틀 연속 저녁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지수가, 그리고 종목들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겁내실 때가 아니라, 종목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죠,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그죠? 어제 그 녹화 방송도 많이 남겨놨었는데 아마 확인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증시가 이틀 연속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각각 이제 5% 이상씩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원달러 환율도 미국하고 600억 달러 이제 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나서 환율도 급락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무튼 지금 잘 받쳐주고 있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도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수가 이제 급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지수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셔야 돼요. 뭐 단순하게 그냥 종목만 쳐다보면서 단타를 칠 때가 아니라 전체 돌아가는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뭐 단기 매매면 단기 매매, 스윙이면 스윙, 뭐 중기면 중기,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로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급락 뒤에 항상 급반등이 나오는데 이 급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많은 분들이 지수가 급반등 나올 때 이거를 경험해 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증시가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손절을 했거든요. 대개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패닉에 빠지고 급락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손절을 때립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뭐 종목이 물려있거나 아니면 다 손절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 뒤에 급반등이 나올 때 실제로 뭐 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급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요? 또 강조드리지만 잘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오늘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증시가 급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아무튼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특히 지난주 목요일날 여기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띄워놨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이런 급락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8%까지 빠졌고 그날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 11.7%, 그죠? 진짜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죠, 그죠? 앞으로 뭐 시간이 좀 빨리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빨리 올라오느냐, 아니면 조금 흔들면서, 그죠? 네,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올라오느냐, 그 차이니까 너무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증시가 급반등 나올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이렇게 증시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 8.2% 급등이 나왔고 오늘 5.2% 추가 급등 나왔죠. 코스피 지수는
어제 8.6%, 오늘은 5.8%. 네.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빠질 만큼 빠졌어요. 이건 어제 상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도와 지금 이제 그 증시가 왜 급반등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하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자 이걸 보세요. 2011년 8월 달에 지금처럼 이렇게 증시가 폭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3일 동안 네, 하한가 나왔어요. 그냥 거의 다 하한가 나왔어요.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때 하한가는 15%였죠. 근데 이제 3일 정도 급락한 이후에, 그리고 똑같이 3일 동안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상한가 나온 종목이 코스닥 쪽에서 한 150개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15% 상한가로 끝난 게 100개가 넘었었어요. 그 정도로 급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특히 이틀 동안.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이 돌았었지만 지금 급반등이 이틀 동안 나왔죠. 자, 오늘 이걸 보세요. 오늘 그 거래소에서 상한가 종목이 몇 개냐면 6개예요.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네. 코스닥에는 몇 개냐면 23개예요. 좀 꽤 많죠, 그죠?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로 보죠. 오늘 상한가 나온 게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서 29개예요. 29개인데 옛날 상한가는 15%죠, 그죠? 자, 그럼 오늘 15% 이상, 그러니까 옛날 상한가 기준으로 15% 이상 급등으로 끝난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150개가 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하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중에 뭐 YBM넷이나 뭐 휴림로봇 뭐 이런 것들은 재료가 있어서 급등한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없는데 그냥 급등한 것도 있어요. 상한가 한 것 중에 재료가 없는데 상한가 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좋아하시니까 개별주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코스닥 오늘 상한가 23개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15% 이상 급등으로 끝난 게,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쭉 보세요. 되게 많죠? 네. 20% 이상 끝난 게 한 60개가 넘고요. 15% 이상 급등으로 끝난 게 150개가 넘어요. 보이시죠? 롯데푸드가 156이네요. 14%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 급반등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반등이 세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럴까요? 똑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빠졌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할까봐요? 천만에요. 이 바닥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정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대기업 오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오너들도 뭘 사냐면 자사주를 매집합니다. 자사주 매집. 그래서 폭등 나오는 거예요. 개별주 중에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밑바닥에서 언급한 게 하나 있어요. 미스터블루라고. 여기 보시면 이런 데서 그랬어요. 자, 이게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 근데 전혀 자사주 매입했다고 딱 발표한 게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선가 그래요. 근데 월요일날 바로 급등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자사주 매입을 했다, 이게. 참고하셔라. 그리고 화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오늘도 초급등 나왔죠. 네. 4,000원 정도에서 오늘 6,000원까지 50% 이상 급등했어요. 많이 올라왔죠. 이게 뭔데요? 자사주 매집을 하고 있다고요. 요즘에 뭐 개인들은 막 주식 던지고 있죠. 뉴스 보시면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 그러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런 주식들은 누가 던졌을까요? 개인이 던진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바닥이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다시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미스터블루 같은 이런 종목들은 도대체 누가 던진 거예요? 외국인이요? 기관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개인이 던진 것 같은데. 뉴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튼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치면서 급반등이 나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급반등은 뭐냐? 자율 반등입니다. 재료가 있어서 좀 세게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율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자율 반등이 나올 때 왜 어떻게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그걸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이제 지난주에 증시가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패닉이 와서 완전히 주가가 거의 진짜 너무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개별주들은 보통 누가 많이 공략을 하죠? 개인들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도요, 이 개별주 매매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셋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개별주를 매매하는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90에서 보통 그래요. 90에서 95%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개별주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거래가 됐다. 그럼 거기에 그 거래한 사람의 90에서 95%는 개인이에요. 나머지 5에서 10%. 근데 여기서 이제 초소형주 있죠. 뭐 500억 미만 이런 것들은 거의 개인이 다예요. 근데 아무리 많아야 5에서 10% 정도가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개별주 매매 거의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긴 하는데 실제 거래 주체는 개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개인들이 뭐 했을까요? 손절한 거예요. 개인들이 손절했는지 안 했는지 가장 확인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신용, 융자, 잔고 차트, 이거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지 털렸는지 반대 매매 당했는지 욕심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차트죠. 자, 이건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2020년 3월 1일부터 신용이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지 말고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촥 미끄러지죠. 그죠? 이게요, 순간적으로 신용이 확 사라진 거예요. 신용이 반대 매매 당한 건데, 이런 식으로 신용 반대 매매 당하면 주가가 특히 개별주들 있죠, 네,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 무너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게 언제냐면요, 요 지점이 3월 16일이에요 3월 16일, 17일. 자, 여기가 3월 16일이죠. 여기가 3월 16일이에요. 여기는 언제일까요? 3월 23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3월 셋째 주죠. 네. 일주일 동안 신용이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개별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진 거예요. 매수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매도하는 사람만 너무 많으니까 수급의 불균형이 와서 그냥 폭락한 거예요.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도날까봐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진 거예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 투매가 투매를 부릅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사신 분들도 무서워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게 이만큼 빠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이렇게 보실래요? 작년에 일본하고 그 에칭가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심하게 싸웠죠. 그 8월달에 폭락했었잖아요. 그때 그죠? 7월달, 8월달에. 그때도 반대매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얼마만큼 나오는 줄 아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만큼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게 이만큼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셨던 거예요. 네.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빠질 만큼 빠졌다고. 더 이상 빠질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신용 쓴 사람들이 요번에는요 거의 다 털렸어요. 진짜 여윳돈이 있어서 그 신용 반대 매매를 막을 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은 막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신용 쓴 사람 중에 만약에 신용을 100명 썼다 그러면 그걸 막은 사람은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싹 깡통 찼어요. 그만큼 요번에 폭락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신용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용도 나올 만큼 다 나오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맞죠, 그죠? 네. 그럼 그때 뭐가 나오겠어요? 급반등 나오는 거예요. 저녁 방송을 무료 방송 안 하고 이거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바닥이 잡혀야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 정회원들 리딩 해드리는데 이제 최선을 다했고요. 이제 바닥이 딱 잡히는 거 보고 무방 회원분들도 돈 좀 벌게 해드리려고 방송을 열어서 지금 이틀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더 빠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돌려서 내가 수익을 낼 것인지 그 생각만 하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다시 지수를 보면서 얘기하죠. 제가 여기에서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바닥을 찍을 때 그랬어요. 변동성 장세가 아마 나올 거다. 변동성 장세라는 건 뭐냐면 바닥을 찍을 때 거칠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때 연착륙이 아니라 거칠게 착륙하는 걸 우리가 경착륙이라고 하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거칠게 착륙하는 거예요. 거칠게. 그래서 들었다 놨다가 좀 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절대로 손절할 생각하지 마셔라. 절대로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반등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만 하셔라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손절 꿈에도 생각하지 마셔라. 손절하려고 종목 추천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믿지 않느냐, 저를 믿지 않느냐, 손절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막 해드렸어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꺾었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올라간다예요. 그러면 자, 오늘 주제가 이거죠. 우리 회원들한테 이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반등 나올 때 그러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단타를 치든 스윙을 치든 뭐 중장기로 가져가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솔직히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시키면요, 여러분들 돈 없어요. 맞죠? 현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있어도 1억 갖고 하시는 분이 지금 현금 아마 탈탈 털어도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만들기도 아마 좀 버거우실 수 있어요. 왜요? 좀 몰려 있으시죠? 맞아요. 다 그래요 지금은. 그죠? 근데 여기에서 1억 갖고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돈 500만원 1000만원만 만들어도요, 이거 가지고 지금 돈을 돌리면은요 얼마든지 즐겁게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이 올라올 때 나중에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폭락하고 막 그럴 때 회원들한테 자꾸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전문가가 여러분들 뭐 그 애널리스트 또는 이제 뭐 브로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브로커 그러니까 뭐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네. 뭐 대리하는 사람, 그런 걸 브로커라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 회원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증시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할 때도 있어요. 그 강도의 차이지 약하냐 세냐 진짜 역대급이냐 그 차이지 항상 이런 폭락은 들어와요. 이번에는 진짜 한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잠깐 왜 하냐면 전문가 역할이 뭔지 아세요? 수익 날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리는 거고요. 손실 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폭락이 들어왔을 때. 이때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잔머리 쓰는 거요? 아니에요. 잔머리가 뭔지 아세요? 다 손절시켜 갖고 다른 거 매매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거 잔머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문가 10년 이상 했는데 지금 12년, 13년 차거든요. 네,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단기 급락 들어왔을 때 전문가가 해야 되는 최선이 뭔지 아세요? 네. 올라갈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고요. 급락 들어왔을 때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손절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반등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딱 반등,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찍고 빠질 만큼 빠지고 딱 돌아서려는 순간에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전투로 따지면 우리 그 한 10년 거의 다 됐죠, 그죠? 예전에 연평도 사건 기억하세요?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이제
포사격을 했죠. 그죠? 그때 우리나라 해병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맞았어요.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순식간에 공격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뭔가 준비를 하죠. 막 준비해서 바로 반격하죠. 그거예요. 처음에 포탄이 떨어질 때는 일단 숨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었다가 그 상황에서 뭐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적의 포탄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나서 그때쯤에 이제 바로 행동 개시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반격하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해병대에서 이제 바로 반격해서 그 북한 쪽에 진지들 다 이제 부서뜨렸다고 그러죠, 그죠? 네.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도 이렇게 전투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떨어질 때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 했는데 밖에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 진짜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막 그 번개가 이렇게 땅바닥에 막 내리꽂히고 있는데 그때 돌아다니는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급락할 때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절이요? 현금 만드는 게 능사하신 것 같죠? 천만에요. 제가 수도 없이 해봤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급락한다고 무조건 현금 만드는 사람이에요. 손절 무지하게 하면서.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락이 들어올 땐 그 북한군이 공격한 것처럼 갑자기 폭탄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피해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바로 반격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어제부터 방송 열어서 막 얘기해드리죠. 지금이 그때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폭탄이 날라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겠죠. 네,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뭐 신용이 아무튼 급감하고 대규모 손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예, 돌령님 어서 오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자, 신용 줄을 만큼 줄었어요. 그죠? 급반등이 나오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때 순서가 있어요. 급락할 때는 요번에 순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번에는 그냥 일제히 나빠졌기 때문에 요번은 그냥 다 떨어졌어요. 자, 이게 뭐냐면 떨어질 땐 일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올라간다 그랬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거 빼고. 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요. 네, 코스피 지수 올리려면 대형주가 가야 되겠죠? 대형주 중에 누가 갈까요? SK텔레콤? KT? 그런 거 말고 뭐가 가요? 지금 우리나라 대장이 누군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렇죠. 그거하고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거 누구겠어요?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삼성 SDI나 LG와 이런 것도 급등했었죠? 최근에 뭐 현대차 같은 거 낙폭과대 심했었죠? 네, 그런 이제 대형주들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이제 가면 시장에서 그러죠. 저 대형주는 5G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저 대형주는 테슬라가 급등하니까 전기차라서 급등했습니다. 막 이제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동생들이죠. 중형주하고 소형주들이 형님만 가시면 안 되죠. 우리도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막 급등을 해요. 처음에 요건 뭐냐면 자율반등이거든요. 네, 자율반등은 처음에는 일제히 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순서가 있는데 지수, 대형주, 중소형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순서가 이래요. 자, 처음에 일제히 다 드는데 이런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벌써 지금 지수를 봤을 때 하나, 두 개 나왔죠? 3월 달에 이만큼 급락했는데 3분의 1 정도는 얼추 메꾼 것 같아요. 자, 3분의 2가 남았어야지 3분의 1을 더 메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로 올라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겠죠.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한번 꺾었다 가겠죠. 그죠? 여기서 꺾을 때 있죠. 이게 한번 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때 여러분들 절대로 쪼시면 안 돼요. 쫄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절대로 쪼시면 안 돼요. 겁내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선생님 얘기 듣고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다. 돈이 없으시면 다른 거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뭐요? 깡이요. 깡. 용기만 있으시면 돼요. 배짱이라고 하죠.
그죠? 배짱만 두둑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이겨내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한번 꺾는다, 그때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요. 도망치시면 안 돼요. 그때 밀고 나가시면 돼요. 배짱을 부리세요. 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저기 막 그 진단키트 오늘 상한가 꽤 갔던데 막 그런 거 가서 거기 가서 배짱 부리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서 배짱을 한번 부려보세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3대가 부자로 사실 거예요. 3대가. 네? 여러분들 혼자 잘 사시는 게 아니라 3대가 아마 그냥 편안하게 사실 것 같아요. 배짱은 여기서 부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저기 막 수젠텍 같은 거 상한가 가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배짱 부리시는 분은요 3대가 아니라 한 20대 30대가 가난하게 살아요. 무서운 얘기죠, 그죠? 네. 요즘에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한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기 싫으시면 배짱을 여기서 부르셔야 돼요. 그 유명한 존 템플턴 이런 분들이 다 여기서 배짱 부리신 분들이에요. 몰빵이 아니라 분산 투자.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네. 그분이 100년 전에 그 정확히 얘기하면 90년 전이지만 그때 그 전 세계 공황 왔을 때 지금이랑 거의 똑같죠. 이때 부자가 되신 분인데 그때 그 아는 지인한테 직장 상사한테 돈 빌려가지고 몇 종목 샀는지 아세요? 존 템플턴, 뭐 가치 투자 전략, 그죠? 바겐헌터 유명한 분이죠. 네. 그분이 100종목 샀어요. 100종목. 100 몇 개더라? 네. 100개 좀 더 샀는데 100개 사셨어요. 그 중에서 2개 빼고 다 성공했대요. 이분이 여기서 바닥에서 배짱을 부리신 거죠. 여러분들 진짜 유명하고요. 성공한 투자자들은 몰빵 절대로 안 합니다. 몰빵에서 유명해진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튼 배짱을 여기서 부리셔야 돼요. 자, 변동성이 이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짝 꺾어도 겁내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꺾긴 꺾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기에서 꺾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꺾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꺾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서 한번 꺾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강조를 많이 드리냐면 꺾을 때 개인들이 싹 다 털립니다.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꺾고 올라올 때 있죠. 그때 누가 갈까요? 아까는 이제 자율반등이기 때문에 낙폭에 따른 자율반등이기 때문에 일제히 다 급등을 한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한번 꺾었다 올라갈 때는요 일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올라가요. 그럼 누가 갈까요? 지수를 끌어올려야 될 때는 대형주가 가요. 근데 지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을 때는 누가 갈까요? 그렇죠. 아무리 급등해도 지수를 못 올리는 테마주들이 급등하죠. 근데 테마주가 여기서 갑자기 뭐 4차 산업 관련주, 5G 이런 게 급등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전시죠. 네, 전시에 급등하는 테마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옛날 바이오하고 대선주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아니면 정책주. 이런 것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대선주하라고 하시면 총선주하라고 하시면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가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럴 때일수록 총선주를 더 하셔야죠.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뭐가 하냐면 테마주가 잘 갑니다. 지수가 한 번에 못 올라올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쓰면 세력들이 대선주를 여기서 그렇게 올려요. 테마주를 그렇게 올려버려요. 요즘에 테마주 어떻게 가요? 한 종목이 계속 가나요? 아니죠. 순환매 돌리면서 가죠. 맞아요. 순환매 돌리면서 갈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총선주, 뭐 정부정책주 이런 것들 막 뒤섞여서 막 갈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노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자, 매매 방법은 뭘로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는 초단타를 좋아한다. 오케이. 좋아요. 제 기준으로 초단타는 10% 미만이에요. 수익률 10% 미만은 저는 초단타라고 그래요. 3% 5% 이런 거 말고 10% 네. 이하를 그냥 초단타라고 봅니다. 전문가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 다음에 스윙이 뭐예요? 초단타는 싫은데, 그죠? 그렇다고 너무 오래 갖고 하는 거 싫으신 분들은 스윙 좋아하시죠? 네. 보유기간 한 일주일, 2주일, 길으면 일주일, 2주일 그 정도 보시고 수익은 한 10에서 30%? 그 정도 나오면 좋으시죠? 그죠? 스윙이 좋은 게 뭐냐면 손절가가 없어도 되니까. 저희는 손절 안 걸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와,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거 삼성전자 사면은 나중에 이거 수익률 꽤 많이 나오겠는데? 몇 년 투자하고 싶은데?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가져가 보고 싶은데? 3개월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중장기죠, 그죠? 다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시건 간에 지금 뭘 해도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나는 투자금이 좀 여력이 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원래 중장기 좋아한다. 그럼 그냥 대형주건 개별주건 진짜 우량한 종목 딱 뽑아가지고 그냥 분산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대가 부자로 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시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요거를 섞어서 하시면 돼요. 초단타하고 스윙을 섞어서 하시면 돼요. 맞죠? 그죠? 나는 초단타를 즐긴다. 초단타하고 스윙으로 섞어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초단타는 뭐 직장생활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별로 나랑 성향이 안 맞아서 싫다. 그럼 스윙하고 중장기하고 섞어서 하시면 돼요.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변동성 장세라고. 지금 급락하고 나서 급등 나왔죠? 이게 뭐예요? 변동성 장세예요. 단타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딱 1분 안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1분 동안. 초단타 좋아하시죠? 초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초단타가 정말 잘 되려면 뭐가 와야 되는 줄 아세요? 변동성이에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워렌 버핏이나 존 템플턴 이런 분들처럼 피터 린치처럼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친구로 삼으셔야 돼요. 시간은 나의 친구예요. 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돈이 멀리 있으니까.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큰 수익이 안 나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친구예요. 단기 초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가 친구인 줄 아세요? 변동성이에요. 이 변동성이 오면 물개처럼 박수를 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초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변동성만 나타나면 도망가요. 무조건 현금만 들어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렇게 단타를 좋아하는데 단기 매매의 가장 소중한 변동성이 왔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안 해요.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매매를 하면 안 된대요.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를 왜 놓쳐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었다 놨다가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단기 매매 되게 좋아하는데 변동성이 심할 때 매매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초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셔야 돼요? 단타 열심히 치세요. 스윙 중장기 좋아한다. 적당히 끊어내세요. 왜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자,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변동성을 즐기셔야 되냐면, 자, 급등했죠? 근데 한번 꺾어요. 꺾으면 어디까지 꺾는 줄 아세요? 확 꺾어버려요. 앞에서 막 5%, 10%짜리 지수에서 5에서 10%짜리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꺾을 때 기본 3에서 5%짜리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겁내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꺾으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토공 보고 놀란다고 되게 놀래세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꼭 나와요 이게. 꼭 나와요. 근데 여기서 꺾을 때, 자, 매매를 스윙으로 하시면 좋은 게 뭐예요? 적당히 올라갔을 때 10%, 20% 정도 수익 나면 적당히 한번 잘라주는 거예요. 내려오면 다시 사세요. 아니면 반만 팔고 좀 기다리시든지. 그게 스윙이잖아요.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변동성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변동성을 나의 친구로 삼으시면 돼요. 공감하시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겁내지 마세요. 겁을 내면 절대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변동성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죽하면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기 매매 좋아하시면서 단기 매매하기 좋은 장에 피하냐 이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 방에서 이제 했던 거, 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 저희 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급락할 때 있죠? 네. 회원들 심리 안정시켜드리려고 이래저래 방송도 이제 열심히 하고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 제 경험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문가가 뭐 말만 하나요? 종목도 추천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찍을 때 있죠? 여기서 뭘 샀냐면 찍을 때 이런 걸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급락하고 있을 때 솔직히 저도 전문가지만 이런 식으로 급락을 세게 하면 저도 인간이라서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저도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와, 진짜 이번에는 진짜 20년, 3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금당이 나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종목을 추천합니다. 뭐 했었냐면 한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삼성, 어제 얘기했던 게 있었죠? 삼성 SDI. 이게 여기 2월 5일날 기존 보유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살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코로나 테마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 팔아가지고 다 팔았죠, 그죠? 네, 다 파시라 그랬어요. 테마주 하고 싶으신 분들 다 팔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실제로 테마주 했어요. 한국알콜, 우양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공략했어요. 애니농열, 메가임디 뭐 이런 거 했다고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요번에 폭락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35만원까지 갔던 게 18만원까지 거의 반토막이었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3월 24일날 어제죠. 어제 시초가에서 삽니다. 저희는 아침 9시 이전에 추천했어요. 시초가 보고 분할 매수, 저 지저분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냥 자신있게 동시효과에 사버립니다. 그냥 시초가 보고 높이 뜨면 안 사고 뭐 더 떨어지면 뭐 추가 매수 그런 거 안 합니다. 언제 그런 겁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급반등 나올 때는 빨리 수익을 내고 빠져야 돼요. 아무튼 어제 아침 시초가에 샀어요. 그리고 2시간 뒤에 매도 사인했어요. 왜냐하면 20 어제 얼마였어요? 20 어제 한 3만원 정도에 추천드렸는데 25만원 바로 갔거든요. 네,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익이 10% 8% 이상 나왔어요. 대웅주 같고. 그래서 그랬어요. 초단타를 좋아하시면 어제 그랬죠. 초단타를 원하시는 분은 파세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추가 급등했거든요. 삼성 SDI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제 여기에서 산 거예요. 이미 23만원에서 어제 15%까지 급등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를 8% 뛰었어요. 26만 7천원. 거의 27만원까지 왔었죠. 그래서 여기 급등할 때 매도 사인을 한번 더 냈어요. 어제 안 파신 분 중에 현금 필요하신 분 좀 파시라고. 급등했을 때 그때 좀 팔라 그랬어요. 수익이 얼마였겠어요? 대충 계산해 보세요. 당연히 15% 이상이었겠죠? 네. 이게 돼요. 이 무거운 20만원짜리 갖고도 단타를 칠 수 있다고요. 저는 안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어디 저기 동전주 잡주 이런 거 안 하고요. 이런 거예요. 직장인분들이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네? 얼마나 편안하시겠냐고요. 이런 거 갖고 단타 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사서 바로 파신 분들은 초단타 수익은 8% 9%였고 오늘 파신 분들은 스윙이죠. 15% 전후 수익 났을 거예요. 이게 스윙이잖아요. 이틀 만에. 그죠? 근데 나는 싸게 샀기 때문에 안 팔 거야. 그러신 분들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왜요? 리딩 해드리겠다고. 깔끔하죠, 그죠? 하나 더 있어요. 대용주. 제가 아까 그랬죠. 지수가 처음에 자율반등 세게 나올 때는 대용주가 간다고. 뭐 했겠어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를 공략합니다. 역시 삼성전자죠, 그죠? 네. 요것도 여기 보시면 1월 23일 날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죠? 네. 삼성전자 본주도 팔고 우선주도 좀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3월 20일 지난주 20일이 3월 20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이 언젠지 아시죠? 아까 지수 보셨지만 아수라장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장대운봉 나오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사람들 거의 막 아침에 거의 막 울상이었어요. 막 뭐 개인들 거의 뭐 초토화됐었어요, 진짜. 그 와중에 종목 추천을 했어요. 코스닥 11% 급락한 그 다음 날 샀다니까요. 추천한 저나 이거를 매수한 우리 회원들이나 우리 회원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게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폭락했을 때 그때 개의치 않고 종목을 추천합니다. 저녁 방송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쉬고 있는 줄 아셨죠? 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여기서 샀어요. 가격이 36,000원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게 몇 퍼센트 급등했냐면 삼성전자 우를 볼까요?
직장인분들이나 좀 그러신 분들 있죠? 대형주 갖고 한번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편안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8% 급등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8% 아예 급등 출발했어요. 두 개 합하면 몇 %예요? 대충 계산해도 15% 이상이죠? 맞아요. 36,000원 여기였거든요. 수익이 오늘 15% 났어요. 단 3일 만에. 대형주 가지고 3일 만에 이렇게 수익 났다고요. 그래서 매도 사인을 이렇게 내드렸죠. 초단타를 원하시면 매도하시라고. 오늘 나갔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원 중에 대형주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계세요. 그래서 대선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아침에 이런 거 추천했어요. 단타 쳤어요. 부국철강 아침에 사시라고 그래서 시초가에 6% 떴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모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3에서 5% 이상 거의 급등 출발했어요. 다. 어제 미국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좀 떴는데 그냥 샀어요. 저희는 아침에 뭐 지저분하게 분할 매수 이런 거 안 해요. 네, 그냥 사지. 아침에 살짝 떴는데 그래도 15%까지 급등했어요. 그리고 거의 뭐 최고가로 마감했죠. 네. 내일 또 추가 상승 나오면 회원도 더 수익 나겠죠. 근데 아무튼 이것도 오늘 단타 쳐드렸어요. 수익이 아무리 적게 났어도 7, 8% 났겠죠. 네. 아침에 사자마자 급등했어요. 바로 올라갔어요. 이낙연 씨 관련주입니다. 낙폭과대가 심하죠. 네. 이런 거 가지고 회원들 수익 내드렸어요. 시장을 제가 겁내는 게 있나요? 없죠. 우리 회원들도 시장 겁내는 게 없으세요. 네. 당당하게 자신있게 시초가 매수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겁내지 마시라고.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눌렸어요. 저희 방도 마찬가지예요. 눌린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돈을 좀 만들어라. 있지 않느냐. 1, 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익을 진짜 많이 냈거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익 낸 거, 그 현금을 항상 그랬어요. 증시 폭락하기 전부터 현금 관리 잘 하시라고. 현금이 회원들이 거의 다 있어요. 앞에 돈 벌어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회원들은 어지간하면 종목을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시장이 지금 조금 이렇게 전시고, 그죠? 네. 나라 경제도 지금 이제 뭐 위태위태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현금 필요하시지 않겠느냐. 초단타를 좀 치세요 그랬어요. 네. 원래 우리 회원들은 초단타 안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치시라고.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게 치셔라. 저희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초단타를 좋아하면 초단타, 아니면 스윙을 좋아하면 스윙, 중기 좋아하면 중기 위주로 하시라 그랬어요. 보셨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그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은 테마주 같이 드렸어요. 왜요? 어떻게든지 수익 내드리려고.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어요. 돈이 이렇게 돌고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 힘들었던 마음이 풀려요. 맞죠? 그죠? 투자 금액이 1억인데 그 중에 단돈 500만원, 1000만원만 이게 돌아가도요. 회원들이 마음이 풀리고 또 재미도 있어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대형주예요. 테마주에서, 개별주 테마주에서는 순환매가 제일 저는 자신 있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 그 순환매 돌리는 거 다 하는 거 보셨죠? 그죠? 자신 있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회원들 편안하게 드리려고. 힘들었던 마음이 풀리고 자신감이 생기면요. 그게 바로 심리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맨날 그냥 급락만 나오면 위기는 기회다 그러면서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거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회원들이 못 이겨내요. 그래서 전문가 이제 10년 아까 넘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한 거죠. 그래, 전체 자금이 다 지금 회복은 바로는 아직 안 되겠지만 돈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해드리자.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순환매를 해서 계속 수익을 내드리고 단타도 쳐드리고 막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금방 가요. 금방 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심리싸움에서 이겨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것 같은 경제도, 진짜 붕괴될 것 같은 증시도 어느새 회복돼 있어요.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지수가 여기가 있거나 여기가 있어요.
아니면 눌렀다가 올라오든지 어떻게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회복이 안 되겠어요? 회복돼 있어요. 처음에는 1억 중에 1000만원, 2000만원만 회복됐는데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사놨다. 그리고 10종목 중에 한두 개가 회복이 빨리 되겠죠?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5개, 6개, 7개, 8개가 돌아와 있어요. 손절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대형주나 아니면 순환, 테마주 순환매 이런 걸 해서 회원들을 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끝나요. 손절도 안 했죠? 단기 수익 냈죠? 기존 종목들 다시 돌아왔죠?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죠? 그 중에서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상한가 나와서 가겠죠? 기분 좋은 거예요. 힘든 시간을 그렇게 이겨내는 거죠. 제가 가장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 돌았을 때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네. 여기에서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에요. 현금 관리를 이거는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개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현금 관리해야 된다. 손절하고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전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단기 매매가 그렇게 좋으면 단타를 쳐야죠. 왜요? 변동성 장세인데 단기 매매 최고의 친구는 변동성인데 현금 들고 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주변에 친구들 계시면 끊어내시고 이 물반 고기반이 이런 장세에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대형주면 대형주, 개별주면 개별주. 자신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부국철강 이런 테마주처럼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변동성 장세를 이용해서 수익 내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거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락을 수도 없이 겪어봤어요. 그리고 급락을 겪었으면 뭘 겪어봤겠어요? 수도 없이 회복되는 걸 겪어봤겠죠?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제가 지금 쓰는 이 방법, 이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손절 안 해도 돼요. 종목에 자신 있으니까 손절 안 해도 돼요. 올라올 때 회원들 지루하지 않게 단기 수익 내드릴 자신 있어요. 제가 맨날 수익 중기 이렇게 하니까 중장기만 하는 사람 같죠? 아니요. 저 단기 매매에 제일 자신 있습니다. 회원들이 초단타보다는 스윙이나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초단타 전문으로 또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네. 초단타도 자신 있어요. 보세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이제 이런 대형주 갖고도 가지고 놀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런 거 해드리면서 시간을 슬기롭게 잘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아무튼 수도 없이 겪어봤어요. 네. 폭락과 회복 그리고 급등 많이 겪어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현금 만들고 들어가서 막 추격 매수하고 막 저기 고점에 있는 거 따라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배짱을 부리실 거면 이런 자리에서 배짱을 좀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만 아니라 3대가 아주 유복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버셔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때, 그죠? 네.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단기면 단기, 스윙이면 스윙, 대형주면 대형주, 테마주면 테마주, 이거 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다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반 고기반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잘 슬기롭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테마주 좋아하시면 순환매를 잘 돌려야 되는데, 순환매를 잘 돌리시려면 세력들이 어떻게 급등을 시키는지 그 패턴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떤 테마주가 잘 가냐면 막연하게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라 재료가 엄청나게 강한 것들이 먼저 갑니다. 네, 그런 게 많이 가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도 절대 안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세력들이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거든요. 네. 테마주 가지고 순환매를 돌리고 싶으시거나 대형주 갖고 단타를 좀 치고 싶으시면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은 물반 고기반이에요. 종목 물려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종목진단 다 해드리니까 그 중에서 한두 개, 두세 개 정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현금을 돌리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겠죠. 네. 하나하나 다 리딩을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지수가 급반등 나올 때, 그 다음에 종목들이 급반등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녹화 방송도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어제, 그죠? 어제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제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겁나기보다는 이 증시가 얼마나 싸고 바닥인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메일 주소 다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회원가입 문의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도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설령 내일 지수가 조금 눌러도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유연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많이 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